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구 내려오는 게 참 아쉽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자주 봐도 재미없어. 맞아요. 한 달에 한 번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가요? 네. 네. 자, 오늘은 두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 두상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빗질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빗질하는 것과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을 또 한번 또 풀어보자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커트선들 자체가 사각에 의해서 표현되는 커트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거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정중선이 있고요. 사이드가 있고요. 프론트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정중선의 입장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형태선을 변화시켜주는 기준선. 그러니까 정중선에서 모든 걸 다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사이드에서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볼 수 있는 선은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 말을 어떻게? 보는 관점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보는 관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관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정중선에서 보는 관점. 그쵸?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중선에서 보는 관점, 정중선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준선을 나눠요. 기준선. 여기서는 가르마겠죠? 이 기준선을 나눠요.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빗질이 있겠죠. 그 빗질. 그 빗질이 사각이냐, 라운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이제 표현하면, 우리가 MMS 표현하면 뭐예요? 사각으로 표현을 해요. 사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각을 표현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두상은 둥글다. 그쵸? 그죠? 그리고 빗질은 사각이다. 사각이다. 자, 발생이 되는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MMS가 발달된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사각의 바위덩어리. 사각의 바위덩어리를 갖고 와서 이거 밑그림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조각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 그러면 커트 또한 사각으로 표현을 한 상태에서 이 커트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사각의 빗질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볼륨과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개념, 이것도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예요? 양감과 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볍다, 무겁다 이거를 양감과 질감으로 표현하는데, 양감은 뭐예요? 레이어, 층을 내서 표현을 하고요. 질감은 뭐예요? 모발의 양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모발의 양. 자, 그러면 우리가 질감을 표현했을 때는 사각의 빗질의 형태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태 디자인은 바뀌지 않지만 층을 내는 과정에서 양감은 형태의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태의 디자인에 표현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사각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수술 쳤어요. 이렇게 수술 쳤어요. 질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감으로 표현하면
이 사각의 형태에서는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겠죠. 그쵸? 그 사각의 형태에서는 살아있는과 동시에 최초의 머리카락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 머리카락은요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의 형태선이 그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볼업이 되든지 머리가 뻗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모발이 뻗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뻗치는 이유. 모발이 뻗치는 이유. 자, 두상 곡면의 반대 방향으로 생겨는 그러니까 빗질이 그러니까 커트선이 사각일 때, 커트선이 사각일 때 뻗치고요. 두 번째는 곱슬일 때 뻗치고요. 세 번째는 모르의 방향에 의해 뻗쳐요. 모르 방향, 머리가 난 방향.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깨, 신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뻗쳐요. 아무리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컨트롤을 했어도 우리가 거지존이 되면 머리를 뻗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이 뻗친다,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했을 때 라운드에서도 우리가 뻗치는 경우가 있죠. 후대각 했을 때 우리가 제가 머리가 안 뻗친다고 했죠. 후대각에도 머리가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두상 곡면에 따라서 내가 형태의 그 디자인을 완전히 완벽하게 그거를 똑같이 연출을 못했을 때나 아니면 신체 구조상에 의해서 머리가 뻗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뻗치는 모발의 구조를 내가 라운드로 만들어냈을 때 발생이 되는 이점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발이 뻗치지 않는다. 라운드로 커트했을 때 모발이 뻗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깔끔함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펌을 해도 내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내가 만들어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거를 양감으로 조각을 해요. 조각. 양감으로 조각을 해요. 백의 입장에서 사각의 라인을 코너 정리를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사이드 입장에서 코너 정리를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프론트의 입장에서 라운드를 만들어줘요. 자, 이런 방향성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빗질을 한 번만 했을 때가 되는 게 아닌, 두 번만 했을 때가 되는 게 아닌 3회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라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에서 보는 관점에 8가지의 빗질을 하면 라운드가 존재를 해요. 자, 빗질했죠? 사각이죠? 사각의 코너, 빗질해서 코너 정리하고, 빗질해서 코너 정리하고, 빗질해서 코너 정리하고, 빗질해서 코너 정리하면 어때요? 라운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발생이 되는 또 코너가 존재할까 안 할까요? 했죠? 그래서 여기에 또 다시 우리가 또 뭐예요? 빗질을 또 해서 요거에 빗질을 또 해서 뭐예요? 코너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너 정리하고 여기 코너 정리하고 여기 코너 정리하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점점점 더 섬세하게 코너 정리를 하면서 뭐예요? 더 디테일한 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빗질의 횟수가 높아질수록 뭐 한다? 코너 정리가 더 라운드가 발생이 되면서 머리가 자라면서 머리의 뻗침은 적어진다. 정교해진다. 그리고 이런 라운드를 만드는 목적은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머리가 자라면서 거친 부분이 덜 생긴다는 거예요. 거친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를 커트하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선에 대한 거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커트하는 목적은 뭐예요? 깔끔함이잖아요. 그 깔끔함이 유지기간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커트를 하는 목적은 거의 대체적으로 아름다움의 목적도 있지만 손질의 편함의 목적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움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대중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움보다는 남한테 불편함이 없는 깔끔함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미용실에서.
더더군다나 집에서 미용실에서 어때요? 우리가 고객님이 미용실에 왔을 때 손질하는 횟수는 1년에 365일 중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도 12번밖에 못 만난다는 거죠. 문제는 353일 동안에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미용실하고 비슷한 번잡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커트를 고객은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커트의 횟수는 우리가 더 늘려야 된다. 바로 뭐예요? 보는 관점. 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백에서 보는 관점,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치에서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다리 이동과 몸 이동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의 코너 정리를 섬세하게 더 많이 할수록 뭐 한다? 머리가 똑같이 미용실에서 나왔던 그 느낌들을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머리를 해주는 걸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고객님들한테 머리 드라이를 사실 실적으로 많이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준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드라이 할 시간에 사실 가위를 한 번 더 해야죠. 이런 작업을. 코너 정리를 크로스 체크나 이런 걸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해줘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가변과 무거움을 찾아내서 그걸 또 해결을 해줘요. 코너 정리를 해서. 그래서 백에서 보는 관점과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과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에 문제점들이 있는 그 무거움, 이 코너에 있는 사각에 있는 코너에 있는 무거움, 이거를 다 찾아내서 보는 관점에 의해서 찾아내서 그거를 코너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머리가 자라면서도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집에서도 똑같이 머리만 말렸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객이 미용실에 오는 손님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달라요? 첫 번째 모발이 두상이 다르고, 두 번째는 모발이 다르고, 그리고 결이 다르고, 그리고 모발의 분포량이 다르고, 굵기, 모발의 결, 분포량,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가 나는 방향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많이 경험을 쌓아야지만 그거를 분석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너 정리를 얼마만큼 내가 섬세하게 보는 관점에서 그걸 다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는 관점은 거의 만든 이론의 베이직에는요 거의 백에서 보는 관점에서만 많은 것을 노렸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MMS에서는요 백에서 보는 관점,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에 방향성을 횟수를 늘려서 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잡아냈고요. 특히 뭐예요? 특히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의 커트를 훨씬 더 많이 접목을 해서 많이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사이드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사이드에서 우리가 다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다중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해요. 뭐 전대각으로 뭐 한다 그러면 전대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또 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뭐 곡선 비치를 했어요. 곡선 비치를 했어요. 층이 이렇게 났어요. 뭐 이렇게 이런 층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층이 발생이 됐을 때 앞에 있는 머리의 코너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봤을 때 두상이라는 거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두상 곡면에 90도라는 빗질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작하는 빗질이. 그럼 얘는 90도가 이 정도예요. 여기가 90도예요. 자, 그럼 앞에서 프론트에서 90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프론트에서 각도는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이 각도 차이가 어떤 게 더 높아요? 얘가 훨씬 더 높겠죠. 그쵸? 왜 그래요? 뒤에는 급격한 경사도고 프론트는 완만한 경사도이기 때문이에요. 두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라운드, 사이드는 사각, 다시 프론트는 다시 라운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빗질의 개념이 다르고 우리가 빗질함과 동시에 발생이 되는 빗질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빗질한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이 된 이 부분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한 로우 그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생긴 뚜껑 머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커트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프론트의 입장에서 이 사각이 존재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사각은 뻗치겠어, 안 뻗치겠어요? 뻗치겠죠. 뻗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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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뻗친다? 안 뻗친다. 왜? 원장님 거울 보세요. 뻗쳐요, 안 뻗쳐요?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응. 여기 꽂혀있네. 옛날 뻗치죠? 왜? 얘 때문에. 이걸 해결해주지 못해서. 이걸 해결해주면 안 뻗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 자르면 되죠. 아주 쉬워요. 자르면 돼요. 자르면 돼요. 덜 잘랐다는 얘기예요. 덜 잘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덜 잘라? 층을 덜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도 요 사각이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요 사각. 요 사각을 자르면 안 뻗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층을 하나 더 내면 되겠네요. 요 코너 정리를 해서.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을 덜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동안에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머리 수술 쳐서 우리가 해결했단 말이에요. 수술 쳐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수술 치지 않고 양감으로 라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뻗치는 머리가 존재를 하게 돼요. 항상 커트는 뻗치는 머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상의 그 곡선의 면과 비슷하게 커트선에 연결이 되는 머리들은 뻗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역행하는 머리들은 머리가 뻗치게 돼 있어요. 고객님들이 상당히 제가 오늘 커트를 해주고 나면요, 고객님이 상당히 신기해해요. 왜? 머리가 안 뻗치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 머리가 똑같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뻗치는 머리, 디자인적인 부분에 머리가 뻗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머리가 뻗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디자인적으로 머리가 뻗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를 안 뻗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요.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왜? 그건 모를 때 제가 뭐라 했죠? 머리가 뻗치는 이유는 사각을 커트했을 때 뻗치고 C컬보다 좀 더 나갔을 때 뻗치고 모루 방향에 의해서 뻗치고 신체 구조상에 의해서 뻗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안 뻗쳤는데 머리가 자라면서 머리가 뻗쳐요. 이건 뭐예요? 모루 방향에 의해서 뻗치는 거예요. 모루 방향. 모루 방향이 길었을 때는 모루 방향이 정상적인데 머리가 자라면서 내가 모루 방향이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나야 될 머리카락이 뒤로 가니까 뿌리는 죽고 끝에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뿌리는 죽어요. 머리 끝이 뒤집어지는 머리는 100% 뿌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볼륨과 인덴테이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맨날 와인딩 할 때, 혹시 스킵웨이브 혹시 아세요? 스킵. 옛날에 이게 젤 발라가지고 했던 거. 핑거. 핑거. 이 핑거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볼륨과 인컬과 아웃컬에 대한 개념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기능이다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 원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바로 뭐예요? 머리가 끝이 뻗치는 이유는 뿌리 볼륨이 죽었을 때 머리가 뻗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웃컬이에요. 그리고 뿌리 볼륨이 살아있을 때는 끝에 머리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볼륨 인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내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커트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미용은요, 모든 거에 다 영향이 다 있어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거에 중점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고객에 만족하는 커트들을 많이 내가 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기준선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번호의 관점에서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보는 관점.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정중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를 얘기하고요. 사이드 관점에서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를 얘기하고요. 프론트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1차 가이드라인의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를 얘기하고요. 2차 가이드라인의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왜 얘기할까요? 이걸 왜 얘기해요? 이런 이론을 또 왜 얘기해요? 얘 때문에. 가볍다, 무겁다.
레이어. 뭐예요? 층이에요. 그린존과 러프존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린존과 러프존. 그린존과 러프존을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가볍다, 무겁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양감을 할 것이냐, 질감을 할 것이냐. 근데 양감으로 정확하게 뽑아낸 상태에서는 질감은 훨씬 더 편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몰라. 항상 또 새롭잖아. 가르쳐줬는데. 그쵸?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항상 새롭죠, 뭐. 아, 힘들다. 안 지워져? 네? 제가 잘 지워요. 힘 꽉꽉 줘서 지우면 돼요. 자, 이런 원리로 풀어낸 게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네. 3개. 수상 기질에 대한 코너 제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두상은요, 검정 거 쓰지 말아야지. 두상은요,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어때요? 자, 보세요. 정면에서 보는 관점, 아니, 백에서 보는 관점, 정중선. 그리고 사이드. 그리고 프론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완만한 경사도 있죠. 완만한 경사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사각으로 표현하고요. 여기를 라운드로 표현을 해요. 백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뒤에 백 완만해, 안 완만해요? 완만하죠? 탑 완만하죠? 양쪽 사이드는 다 굉장히 둥글잖아요. 그렇죠? 자, 사이드 입장에서는 탑의 입장에서 사각의 표현이 되고요. 탑의 입장에서 사각의 표현이 되고 사이드 입장에서 사각의 표현이 돼요. 그리고 백과 프론트에서는 라운드의 느낌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프론트에서는 사각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사각의 표현이 되고 라운드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라운드에 표시된 이 부분 자체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라운드에 있는 입장에 표시되는 부분은 코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코너 정리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걸 역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뻗친다. 자, 그러면 눈에 딱 봤을 때 어때요?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쵸? 지금 이 그림에 표시된 부분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요, 내가 코너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코너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뻗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코너 정리를, 그러니까 사각에 있는 부분의 코너 정리는 완만하게 코너 정리를 하고, 완만하게, 그러니까 얇은 컨벡스로 진행을 하고, 라운드에 표현이 된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 돼요? 깊은 컨벡스의 층을 코너 정리를 많이 해야지 모발이 뻗치지 않는다. 이 지역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두 상황을 내가 이렇게 풀어서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스마트폰에 지금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단톡에 대구강에 보세요. 보시면 어때요? 회의 됐어요, 안 됐어요? 요거예요. 연두색.
연두색. 지금 보내드린 거. 네. 그래서, 백에서 보는 관점,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탑에서 보는 관점.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맞게끔 커트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커트를 진행했을 때, 사각과 라운드라는 개념에 라운드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운드 커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운드를 표현하고 싶어요, 커트를. 자, 백에서 관점. 백에서 관점에 사각은 뭐예요? 빗질을 한 번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사각이죠. 그쵸? 사각인 거를 양쪽으로 빗질을 하면서 커트를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서는 사각이 존재를 하고요. 세 번의 빗질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얘는 사각, 얘는 라운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코너 정리가 되면서. 라운드. 그래서 제가 항상 눈에 익히듯이 뭐예요? 3회 이상의 빗질을 하면 라운드가 나오고 2회까지는 라운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회 이상의 커트를 진행하셔야지 라운드가 존재를 해요. 더더군다나 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라운드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발은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있는 모발은 짧아지겠죠. 기존에 있는 머리카락을 살리면서 여기 코너에 있는 라운드 빗질을 해서 커트를 하면 이 기준에서 맞춰를 하면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머리는 길어지겠죠. 얘를 코너 정리하면서 자르면 여기 길이가 짧아질 것이고 이 길이에 있는 거를 살리면서 커트를 하면 이 머리가 길어질 것이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길게 자를 것이냐 짧게 자를 것이냐 이게 표현이 지금 그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백에서 언더에서 호리존탈에 의해서 그러니까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사이드에서 상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겠죠. 하나의 빗질은 사각이지만 세 개의 빗질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겠죠. 그쵸? 하나의 빗질은 뭐예요? 사각이 존재한다는 거죠. 3회 이상의 빗질을 하면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프론트에서 똑같이 가능할까 안 할까요? 프론트에서도 하나의 빗질은 사각인데 여기서 커트를 3회 이상을 했으면 어때요?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이드 입장에서도 여기서 똑같이 하나의 빗질은 사각인데 3회 이상의 빗질을 하면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코너 제거라는 개념을 하면 어떻게 코너 제거는 뭘로 하면 돼요? 이렇게 3회 이상의 빗질을 하면서 코너 정리를 하면서 라운드를 만들어내면 돼요. 3회 이상의 빗질을 하면서.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코너 제거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여기 무겁네 싶으면 3회 이상의 포지션을 정해서 내가 커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코너 제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호리존탈 할 것이냐, 다이아고널 할 것이냐, 버티컬 할 것이냐. 위치를. 그래서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백에서 보는 관점에 코너에 문제점이 있으면 뭐 한다?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버티컬을 통해서 뭐예요? 라운드를 코너 제거를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내면 돼요. 라운드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뻗치는 모발을 컨트롤하면서 잡아내서 머리가 자라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낸 게 MMS 방향성 커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서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MS 커트는요, 지금처럼 얘기한 대로 두상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양감의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커트들은 서양에서 만든 베이직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만든 이론들이 되게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인 입장에서 만든 베이직들은 자 프론트의 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각의 느낌의 커트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층을 많이 안 내요. 그러니까 층을 내는데 상하의 층은 많이 내지만 러프 존을 많이 만들어내진 않아요. 크린 존이 있는 딱딱한 원랭스 개념의 층이 많이 없는 커트를 앞에 프론트는 많이 해요. 대체적으로. 왜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양인의 관점은 긴 장방향의 얼굴형이고 동양 사람들은 둥근 업적형의 얼굴형이다 보니까 똑같이 단발을 했어도 이렇게 층이 없는 단발이 어울리고 동양 사람들은 똑같은 단발을 했을 때 층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층을 내기 시작해요. 층을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디에 층을 많이 내야 돼요? 프론트에 앞에 있는 머리에 층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쪽에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위험죠. 프론트 존, 사이드본 존, 관자놀 존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선에 연결이 안 되는 커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용사들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해요. 아무리 자르다 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머리가 잘려지지가 않는 거야. 빗질은 커트에서 빗질은 너무 정확하게 딱 잘랐는데 왜 떨어지는 선에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왜? 빈 공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프론트는. 그래서 후대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후대각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하시면서 코너 정리를 잘 하시면 그 코너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전대각에 대한 강의보다는 후대각에 대한 개념으로 강의를 좀 계속 집중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자 단발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령대별로 단발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단발의 개념을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지면 층이 없는 단발, 층이 있는 단발, 사이드까지 층이 있는 단발, 귀가 파인 단발, 귀가 많이 파인 단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큰 틀로. 단발이라는 개념은 뭘 가리고 단발이라고 해요? 뭘 가지고 단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턱에 있으면 단발이라고 해요. 사이드에 있는 단발. 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뒤에는 상관없이 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턱선에 있으면 단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냥 단발이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발. 우리는 그거를 밥이라고 그러죠? 보부라고 얘기해요. 그쵸? 근데 보부단발이라는 말을 또 쓰죠. 이건 중복된 단발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단발이 영어로 보부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쓰지 않고 그냥 단발이라고 쓰는데 단발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냐면요. 자, 이건 단발이에요. 보부. 보부는 층이 없는 거를 우리는 보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면 돼요? 레이어 단발이 맞겠죠. 층을 내는 단발. 보부는 이제 다음부터는 단발하면 뭐 하면 돼요? 레이어 단발이라는 말을 써야죠. 그쵸? 보부 단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레이어 단발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레이어 단발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40대가 이런 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 해요. 머리 숱이 없고 얼굴이 작으면 하지. 10대가 이런 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연령별 우리가 커트 디자인 뽑아내는 기법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이거 커트 다 해볼 거예요. 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루에 한 번씩 만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 MMS 커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건 왜 어려우냐면, 자, 리버트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우리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못하고 바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커트가 전 세계적으로 MMS 커트만큼 빠른 커트가 없어요. 가장 빠른 커트예요. 10분 안에 모든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커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창기 때 MMS 커트는 10분 폭풍 커트라는 말을 썼었어요. 10분 폭풍 커트. 10분 만에 디자인 다 뽑아내기. 그만큼 쉬운 커트가 MMS 커트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커트가 어려웠던 거예요. 디자인 뽑아내는 건 이만큼 빠른 커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빠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층을 먼저 내지 않아요. 얘가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 모든 커트를 얘를 기본으로 잡아요. 모든 커트를 얘를 기본으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 커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커트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미디움 단갈에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 잡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그거 잘라고 커트하면 엄청 쉬웠잖아요. 그쵸? 안 쉬웠나 봐. 여기서도 전대각, 수평, 후대각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바로 봐야 기본 원랭스를 만들어요. 단발의 원랭스를 만든 상태에서 층을 낼 건지 말 건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층을 백에서만 낼 것인지 백에서 사이드까지 낼 것인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1섹션 할 것인지 2섹션 할 것인지 3섹션 할 것인지 또 결정을 봐요. 그거에 따라서 커트 디자인이 또 달라져요. 오늘 이거 커트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층이 나 있어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돼 있어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나 있고 사이드 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이드까지 층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다른 선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결해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파먹겠죠? 그럼 이 커트가 되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인데 이 커트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커트를 하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또 있을까요? 이 커트를 하는 방법은, 자, 백에서 보는 관점에 우리 배웠잖아요. 뭐 배웠어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부치형 파팅. 배웠어요? 자, 버티컬의 부치형 파팅. 배웠어요? 버티컬. 포워드, 리버드 사이드 베이스. 배웠어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요 커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거에서 요거를 만들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여기다가 원 가중에 포인트로 커트를 진행해서 말과 코너 정리보다 조금 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요 라인 나오겠죠. 얼마나 쉬워. 획기적이지. 더더군다나 이거를 원 섹션 할 것이냐, 투 섹션 할 것이냐, 3섹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커트의 디자인이 또 달라져요. 원 섹션과 투 섹션은 문제점이 없어요. 근데 3섹션 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언더존에서. 네이프 언더존에서. 그러니까 두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다 읽고 가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커트는요, 이 커트를 할 거예요. 이 커트. 이건 뭐 다 할 줄 알잖아. 어차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커트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커트는 이걸 기본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 커트를 다 해볼 거예요.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재밌겠죠. 겁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전대각을 할 거예요. 전대각에 이 커트를 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커트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나게 많죠. 아주 많아요. 그래서 층이 많이 없는 단발이에요. 층이 많이 없는 단발인데 10분도 안 걸려서 다 커트가 끝나요. 10분도 안 돼서. 이거를 다중 포인트로 잡을 거니까 2섹션 할 것이냐, 1섹션 할 것이냐, 2섹션 할 것이냐, 3섹션 할 것이냐. 1섹션과 2섹션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3섹션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3섹션은 요 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섹션은 다음 달에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오늘 커트는 요 세 가지를 할 거고요. 요 세 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기준선을 잡아야 되겠죠. 물티슈 닦으면 얘네들이 금방 안 마르겠죠? 네. 요즘 많이 제가 올리는 디자인이 있죠? 사진 하나 띵 올려놓고 밑에 3개 그려놓고 요즘 프로그램 해가지고 올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아웃라인 다 잡혔어요. 그거대로 이제 제가 100작품 다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게 100작품이 되면 이제 그거로 이제 빔을 쏠 거예요. 빔을 쏴서 이제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쓰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아요. 어? 아니요. 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거기서는. 빔으로 쏘는 거는 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편해요. 그쵸? 편한 쪽으로 갈래요. 자, 오늘 할 거는요, 세 가지 중에 단발 1교시